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마한을 만났습니다. 마한은 코앞에 있던 여자입니다. 사람들의 성격은 매우 다양하죠. 각자 고유한 성격의 특징과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성에 대해 인식해왔지만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가족을 얻으면서 그 충격적인 성격을 경험했습니다. 주인공은 제 시어머니인데 꽤 특이하지만 깔끔한 성격으로 유쾌하고 속이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다른 시어머님들과는 다르게 특별하죠. 소개해드릴까요? 저희 시어머님은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신 분이셨어요. 그것이 자식이라 해도 저희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과거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러 인사를 드리러 왔던 때였죠. 예비 시어머님이셨을 때 제가 인사를 드리러 온다고 하자 식탁 한가득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리셨어요. 잘 먹고 후식을 먹을 때 어머님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먹었니? 너희 집에 인사 갔을 때 너희 어머님이 이렇게 차려주셨다며 우리들 그러던데?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나도 그래서 열심히 차려봤다. 아내, 어머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요리를 좋아하셔서 음식을 잘하세요. 그래, 그거 참 좋네. 이제 결혼 이야기를 해볼까? 우리 집이 좀 살기도 하고 너희 집도 좀 살자니. 나도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좀 받아야겠다. 그 대신에 나도 너한테 그만큼 똑같이 해줄 거니까 우리 헐레여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서로 주고받을 건 다 받자. 아, 요즘에는 예단이나 예물 다 생략하는 집이 많아서 저도 어느 정도는 생략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그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도 예산 안에서 하고 싶어서요. 남들이 해오는 정도지 뭐. 거기에 밍크와 가방, 시아버지 정전과 시집안간 예누나 있는 거 알지요. 옷은 무조건 명품으로 해야 해. 현금은 1억 정도 준비하고 어차피 파는 땐다면 어느 정도는 해야겠죠? 엄마, 그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아이, 우리가 사회생활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돈이 어디에 있다고 그리 많은 예단이나 현금까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현실적으로 적당히 하자. 생략할 건 하자는 정도는 다 하면서 살아. 나한테도 이 정도 하면 나도 그 정도는 해주지. 기브앤테이크 몰라 더 해주면 더 해줬지. 내가 다른 시어머니들 넘 며느리 등골 빼먹는 사람은 아니야. 그 당시 시어머님은 저에게 많은 예단을 원했고 당신도 저에게 똑같이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 이야기를 똑같이 상견례 때 말씀하셨고요. 그때 저희 엄마와 상해 후 어머님이 계획하신 것처럼 뭐 하나 생략하는 거 없이 서로 주고받았어요. 아니, 양가가 어느 정도 잘 산다고는 하지만 쓸데없는 돈이 너무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야? 솔직히 내줄 돈 어머님이 갖고 싶은 거 사시면 되고 우리도 어머님 드릴 돈으로 우리가 갖고 싶은 걸 사면 될 텐다. 우리나라의 결혼 풍습은 너무 이상해, 엄마. 그래도 뜻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 뜻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면 날 일만이 일어나는 결혼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건 그냥 넘어가는 편이 좋겠죠. 괜히 하나하나 걸고 넘어가다가 결혼도 하기 전에 감정이 상해버린다면 우리가 너무 맞춰주는 건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간단하게 요즘 스타일로 결혼하고 싶었는데 생각은 개개인마다 다르죠.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게 그 방향을 따라주시면 조율이 잘 됐다고 느껴질 거고 그 방향의 요구를 우리가 따르면 끌려가는 느낌이 당연히 들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진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요구하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인지 알아요. 양쪽 집이 어느 정도 살긴 하겠지만 쓸데없는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했지만 엄마도 이런 걸로 책임을 지는 게 좋지 않다고 하실 때는 그냥 포기하기로 하죠. 해주자고 했어. 그리고 저도 똑같이 받았어요. 그 정도로 받았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살짝 더 받긴 했어요. 내가 이 해단을 이만큼 받았지만 패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나머지 금액은 너 차 살 때 돈을 보태줄게. 아내, 감사해. 받아갈게요. 어머니, 오늘 우리 집을 보러 가볼 거예요. 같이 가실래요? 집 보러 간다고 어디로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방도 많고 1층과 2층이 있으니까 내가 너희 세대를 분리해 줄게. 일단 여기서 살다가 2년 뒤에 우리가 소유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예비시댁은 3층 집 주택인데 원래는 지하층부터 3층까지 다 사용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들어간다면 2층과 3층은 분리해서 대문부터 다르게 들어가게끔 새로운 가족 분리주택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였어요. 아이, 엄마, 신우, 시은이랑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어디요? 우리 그냥 작은 집이라도 나가서 살게 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야 해. 집은 남자 쪽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지.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남자 쪽에서 집도 못 해주면 작은 아파트 얻어서 산다고 하겠지? 그러지 말고 정확히 2년만 버티면 되거든. 여기서 살다가 나가는 게 되지. 나도 일체 터치 안 할 테니까. 왜인지 어머님이 다급하게 우리가 집을 얻는 것을 막으시는 것 같았고요. 남편이 똑바로 말 못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확실하게 말을 안 하면 가딱 잘못하다간 시집살이를 할 것 같아서 안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어머님도 아들을 장가 보내려면 아까운 연놈 시어머니들과 똑같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따로 살고 싶어요.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는 적당한 아파트 전세를 얻을 정도로 충분해요. 저희는 알아서 집을 찾아서 따로 살 거예요. 저는 영원히 이렇게 살려는 것도 아니고 집은 남자가 해야 하는 일인데 우리는 집을 못 해주는 상황이라 주변 사람들이 괜히 우습게 볼까봐 걱정돼요. 이건 우리의 인연인데 너희가 우리 집에서 사도 괜찮아요. 내가 그만큼은 해줄 테니까. 고생한 대가는 치르게 해줄 텐데도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게 부모와의 독립이 아니에요. 이번을 통해 제가 확실히 독립하겠습니다. 저희가 줄 아파트가 묶여 있어서 새로운 계약을 통해 빼낼 수가 없다고 해요. 아무 집에서도 살 수 없어서 너무 싫어서 저는 강력하게 따로 살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했지만 예비 신랑은 어디선가 어머니의 말에 따라 볼까도 생각했지만 제가 워낙 완강하게 나가니까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꿨어요. 예비 신랑은 사실 어머님의 말 잘 듣는 사람이고 어머님과 데이트도 다니는 딸 같은 아들이에요. 저는 간신히 믿는 집을 따로 살겠다고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친정 엄마에게 했더니 엄마도 당연히 노발대발 하셨어요. 아이 너희 시어머님도 진짜 웃기네. 그렇게 자랑하고 있었더니 받을 건 다 받고 줄 건 다 주자 해놓고 정작 가장 중요한 집은 자기 자신의 안에서 살라고 한다니 정말 이상하네. 2년만 버티면 고생할 테니까 참게 해준대요. 아, 집도 준다고 돈도 준다는데 무슨 연봉 협상 중이 아니야. 어머님의 생각 방식이 정말 특이해. 그러면서 어디서든 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엄마. 시어머니하고 전화해봐야겠어요. 그날 엄마와 시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나눈 후 우리가 저축한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있는 20평 아파트를 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사고방식에 조금 당황했어요. 좀 특이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의 이야기가 좀 이상해서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해주면 저거 해줄 것 같은데 예전부터 그러셨어요. 어릴 때는 더 심했지만 요즘은 누가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적에는 100점 받으면 상을 주셨고 한 번은 너무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미리 받고 점수를 받아온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보답을 하지 않아서 더욱 생각해볼 일이 있어요. 난리를 쳤다고요. 어머니께서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하시고 쏙 썩인 일은 없었어요. 그럴 때는 더 해줬을 것 같은데 당연히 있었겠지요. 우리 엄마는 절대로 당하지 않고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당하면 그것도 2배로 갚아주는 분이에요. 내가 학창시절에 친구랑 놀다가 새벽에 온 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집이 그렇게 싫냐고 하면서 못 보겠다고 청학동으로 보냈었어요. 그때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그날 이후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엄마는 잘해주면 좋은 일로 대가가 돌아오고 건드리면 그것의 2배를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잘해줘서 다행이에요. 아,
자기는 좀 힘들었겠죠. 원래 부모는 자식에게 무한한 애정을 쏟는 법이죠. 그러나 대가가 따를 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이 조금 그렇기는 했어요. 오히려 서운함이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자립심을 갖게 해준 것 같아서였어요. 어머님의 성격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었고, 지금까지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서로를 알아가며 결혼을 잘 준비하고, 결혼을 한 뒤 신혼여행도 잘 다녀오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친정에서 제공해주신 신혼집은 친정과 가까웠어요. 엄마는 제가 일하는 것을 안쓰러워해 많은 반찬을 해주셨고, 가끔은 집에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때로는 그것마저도 꺼려 여겨 밥을 먹지 않는다면 엄마에게서 밥을 먹고 오기도 했죠. 남편은 온화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우리 친정 식구들과도 쉽게 짚게 지낼 수 있었어요. 어머님, 오늘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된장찌개 중에서 가장 맛있었어요. 이 정도면 장사를 해도 대박집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김서방은 왜 이렇게 말을 아름답게 할까요? 말해주시니 기분이 더 좋고요. 어머님,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집에 가서 우리 아름다운 와이프를 위해 해볼게요. 와이프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 결혼할 때를 알게 했지요. 결혼은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해주는군요. 우리 김서방은 정말 깊이 생각하는구나. 아들처럼 듬직한 모습이네요. 아버님, 다녀오신 후에 스크린 골프 한번 치러 가실래요? 제가 아버님과 함께 가볼까요? 네, 아이 김서방. 아니, 그럼 좋아요. 우리 밥 먹고 챙겨서 가보자. 사이도 좋고 부침도 강한 남편 덕에 친정에 가면 웃음꽃이 폈어요.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 못지않게 시부모님께도 잘했죠. 주말에는 양가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요. 어머님을 살들이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엄마, 요즘 얼굴이 새로 보이네. 기력이 떨어졌어. 환절기라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건강 조심해야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 누나 결혼한다고 아. 그런데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누나한테 남자가 있다고는 들긴 했는데 어떤 사람이길래 엄마가 이렇게 안식게 안 좋은 정도야? 고졸의 외모도 별로인데 사업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고. 사람은 마음에 안 듣는데. 내 누나 엄청 예뻐해주고 돈도 많으니까 시켜야 되긴 해. 아, 어머님이 사랑하면 됐죠. 무슨 고민이세요? 저희도 결혼해보니까 알겠어요. 사랑만 한다면 결혼할 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려. 그래, 물론 그렇지. 그렇지만 이렇게 미운 것 반 좋은 것 반인 경우도 있네. 아이 너네야 집안도 우리랑 비슷하고 학벌도 직업도 다 둘이 비슷하잖아. 누구 하나 기우는 거 없이 비슷해서 내가 마음이 놓였어요. 직업도 학벌도 집안도 우리가 기울면 그쪽이 높고 그쪽이 기울면 우리가 높아. 아휴, 이런 경우는 꼭 많이 나오게 되거든. 한평생 잘 살아야 하는데 도중에 이혼하면 안 되잖아. 꼭 그런 느낌이 들어. 어머님은 형님의 결혼을 많이 걱정하셨을 많이 고민하셨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남편이 자기 엄마 기분이 안 좋다면서. 마사지도 같이 받으러 가고 깊은 고민에 힘들어서 주름도 많이 왔다고 성형외과를 다녀왔다고 합니다. 제 남편 정말 자죠. 아들 중에서 드물게 나오는 공감형 인간이었고 잘하면서도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하진 어머님은 아들이 마사지와 성형외과를 같이 간 효도를 해준 것으로 되돌려 주셨어요. 예를 들어 환절기이고 너네 결혼한 지 한참 됐지만 집안일까지 하려니 체력적으로 힘들어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챙겨야 해요. 이거 먹고 기운 내거라고. 어머나, 이게 어떤 한약이에요? 여기서 사용하는 그 한의원 아니에요, 여기?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 기분 풀어준다고 마사지도 같이 가지고 주름도 펴줬어. 나도 보답은 해야지. 이제 우리 아들이 너와 세트가 되니까 둘을 챙기는 게 맞는 것 같았니? 전에 체질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정보를 얻어서 진료를 보지 않고 바로 약을 구매했습니다.
약을 섭취하면 에너지가 증가하니 꾸준히 복용하세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좋은 약을 잘 챙겨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되찾을 거예요. 어머님도 형님을 많이 걱정하지 말아요. 형님은 현명한 분이십니다. 지혜롭게 잘 살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와 대화하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우리 며느리는 생각이 깊어서 그런지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것 같아요. 마치 날이 하나 더 생긴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그럼 들어가세요. 어머님은 친절하신 한의원에서 한방 처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을 위해 오페라 티켓도 선물해 주셨어요. 한방과 오페라 티켓 값이 남편이 소비한 마사지와 성형외과 비용과 비슷하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가격이 딱 맞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건네줬을 때 어머니도 좋은 말로 응해주셨는데 어머님은 사소한 일 하나하나에도 기부와 태도가 놀랍도록 깔끔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갈하게 기부와 태도를 보이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무엇을 해드려도 솔직히 할 말이 없겠죠. 어차피 주신 것이 그대로 돌아오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따질 마음이 없었지요. 그러던 중 어머님은 신우의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바빠하셨던지 주말에 우리를 만나러 가는 일도 멎어졌어요. 한편 시어머니가 결혼 준비로 바빴을 때 우리 엄마는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셨고 퇴원하면 의사가 꼭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퇴원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2주 정도 동안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집안일도 일체하지 마시고 운동은 가벼운 걷기 정도만 하시되 30분 내외로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여기서 생활을 하기가 어렵겠어요. 따라서 우리 엄마를 집으로 모셔와야 할 것 같아요. 엄마를 집에 데려오면 분명히 청소하고 요리하고 집안일을 할 것이라니까 어떻게 꼬실까요? 아이, 그러면 아버지가 같이 가실래요? 아버지 혼자 사는 것은 어려울 텐데 아버지도 혼자 계셨는데 어찌 살아야 할지 몰라. 제가 나갈 수는 없고 엄마도 없을 때 소정이 나를 돌봐주어야 해요. 아유, 아버지가 마음을 편히 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가끔씩 저도 갈 거예요. 아버지가 오면 얼마나 힘들 것 같습니다. 의사도 제대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니 신속하게 엄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동의했고 이제 저희 집에 엄마를 모셔와서 약 2주 정도 돌보아야 할 것 같아요. 엄마를 돌보기 위해서 회사에도 이야기를 해두어야겠어요. 휴가를 다녀왔는데 2주가 지난 후 엄마가 병원 진료를 받고 오셨습니다. 그때 천천히 일상생활을 해보라는 말에 집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잠시 요양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어머니께 알리지 않았다가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 너희 엄마가 너희 신혼집에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시집간 딸 집에 얹혀서 있겠니? 우리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머니, 사실은 우리 엄마가 허리를 다치셔서 퇴원하시고 우리 집에서 2주 정도 잠시 요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집에 간 거는 세 손가락 안에 꼽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나는 되면 다 할 테니 어떻게 내 엄마가 집으로 불러갈 수 있냐고요? 어떡하죠? 하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우리 엄마만 극도로 보살펐다고 전화해서 따질 듯해요. 그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살짝 났어요. 아니, 딸로서 엄마가 아프다고 하는데 병원 간호도 못하나요? 다른 건 아니라고 해도 사람이 아파하는데 자기 생각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 엄마에게만 잘해주고 자기 자신에게는 잘해주지 않았다고 솔직히 나도 잘해주라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님, 저는 우리 엄마 아픈 곳에만 신경 써서 어머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 그럼 어머님,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세요?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해요. 얘 된다 엎드려 철빠야 내가 뭐 밥 먹자는 거야. 내가 알아서 먼저 초대해주면 좀 좋아.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어머님께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준비해 드릴게요. 겨우겨우 사정해서 어머님을 우리 집에 초대했고 저녁 식사를 푸짐하게 차리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때까지도 제가 우리 엄마와 한 것처럼 똑같이 안 한 것에 대해 기분이 여전히 상하셨고 저는 노력하려고 했지만 주무시고 가시라고 했더니 극도로 사용하시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쪽 집을 잘 봐주면서 잘해줬는데 왜 너희들은 친척만 챙기는 건데 나는 많이 서운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친정만 챙긴 게 아니에요. 엄마가 아프셔서 잠깐 돌봐드린 거예요.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으로서 그 정도는 해야 할 일이죠. 그렇지만 그건 내 사정이고 나도 동일하게 챙겨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이해했습니다. 답답하겠죠? 대화를 하지 않고 조용히 도와드릴 수 있는데 그것 또한 말로 하는 행동이죠. 알아차리면 비밀 속에서 행하는 것들이죠. 나는 그것을 알았으면 훨씬 더 평범하게 대해주겠죠. 가족끼리 그런 것을 비밀로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니? 중재자 역할을 잘 하는 것일 뿐이다. 억울할 수 있겠지만 시어머니는 친정어머니를 당신이 편하게 갖게 해주었다고 생각하셨고 한쪽만 편안해지는 것은 어머니께서는 허용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또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은 지금까지 끝이 났는데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반찬을 만들어서 저희 집으로 가져다 준 날이었죠.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어차피 저희 집의 비밀번호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계속해서 집 앞에 서서 있다가 제가 기다리지 말라고 했으니 날도 추운데 집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우리 집에 온 것은 아마 우연일 거예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우리 엄마를 시어머님이 보시고 놀라셨던 것 같아요. 사부인 부인이 여기 어떻게 오셨나요? 게다가 비밀번호도 누르고 들어가려 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사실 애들 반찬을 주러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 거의 다 잔뜩 있어서요. 저도 빈집이라 기다리려 했는데 여기서 요양을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어요. 추우니까 집 안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열고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매번 이러시더라고요. 자주 드나들고 애들 사는 집에 그렇게 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사위와 딸이 먹을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앞뒤 상황을 모두 설명했는데 그런 행동이 경솔하지 않나요? 그건 사부인의 생각일 것입니다. 자주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왜 오신 걸까요? 말도 없이 불쾌한 분위기가 더 없지 않나요? 아들한테도 말했고요. 아들이 새 아가씨한테 안전한 것 같아요. 그건 우리 아들에게 지시인 것 같아요. 제가 뒤늦게 집에 도착하자 두 분이 아주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어색하게 계셨어요. 저도 어머님이 오시는 건 몰랐었는데 당황스러웠어요. 중간에서 정말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어머님, 여기에 어떻게 오셨어요? 오시는 줄 몰랐어요. 저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많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다행이요.